어떤 국내 기업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면 거기다가 이렇게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전략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 전 지방에 뭐 동시에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 몇 군데 딱 찍어가지고 네. 선도지구 같은 걸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뭐 초강력 그 통합한데 이런데 네. 뭐 이런 데에다가 집중해 준다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초혁신 산업이라든지 전략 산업이 가는 경우는 각 부처에서 흩어진 예산을 거기다가만 투자만 해줘도 우선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신 말씀하신 방안을 저희들 적극 실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흩뿌려져 가지고 네. 효과가 없게 하면 안 되고 모닥불처럼 모아가지고 확 네. 이게 뭐 앵커 역할이라고 그럽니까? 네, 하여튼 그런 걸 할 수 있게. 네. 하여튼 아이디어를 있는 대로 다 짜내고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세금이든 금융이든 제도든 인프라든 하여튼 이 나라의 이 성장 발전 경로를 통째로 교정하는 거라서 네. 쉽지가 않아요. 사실 되게 조심스럽고 막 망설여지고 걱정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방향을 틀지 않으면 이게 나라가 큰일 납니다. 에너지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죠. 특히 지방기업은 중소기업이 잘해야 돼요. 지금 말씀 주신 거 맞춰서 중소기업 정책들도 전부 지금 너무 좀 흩뿌려지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지방기업과 서울기업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사업을 심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지방 관련된 기업들의 사업에는 훨씬 더 가중치를 주고, 그리고 최근에 펀드 구성하는 부분도 보면 이제 지방하고 이 매칭 비율도 지방일 경우는 좀 더 우대하는 형태들로 이제 전체 방향들을 다 잡고 있고요. 그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중기부의 모든 방향들은 많이 하는 것보다는 다 줄여서 통합해서 좀 하나로 좀 규모감 있게 하는 걸로 전체 방향을 지금 잡고 틀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 뭐 이것도 굳이 국민들께서 좀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데다 이렇게 막 생존하라고 지원해 준 게 꽤 많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러면 점점 나빠지거든요. 과감하게 좀 걷어내야 되거든요. 걷어내고 대체 산업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대체 기업들. 일자리도 좀 더 나은 미래형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어제 재교육도 하고 또 기업인들도 생 마인드도 좀 바꾸고, 뭐 인공지능화 같은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중소기업 지원은 너무 갈라져 있는 데다가 그 나누어서 그냥 거의 그냥 그야말로 지원받는, 이거에서 조금은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새로운 창업이든 또는 성장이든 아니면 뭐 하여튼 이렇게 좀 새로운 새싹이 돋는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중소기업이 항상 시작을 하기 때문에 창업기업에 대한 그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의 경우는 뭐 많이 흩어지고 좀 금액이 소액일 수가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한 7년이나 보통 20년 사이에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중기업과 소기업의 개념을 좀 나눠서, 지금 보면 중소기업이라고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해서 790만, 830만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중기업과 소기업은 굉장히 다르고 다시 또 소상공인의 개념까지 들어오면서 이 통계 데이터라고 하는 것의 정합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있고, 중기업 규모 정도가 어떻게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을 건가 하는 성장 정책과 소기업이 중기업이 되는 성장 정책을 좀 분리해서 지금도 이제 일부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좀 정돈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책의 방향을 좀 나눠서 좀 봐야 할 거여서요. 이 부분은 정비하고 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20년이 넘어가고 오래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이런 업력에 대한 고려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매출과 성장의 그 달성이나 이런 데이터들도 좀 반영해서 정책을 다시 좀 잡으면 지금보다 좀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스마트 제조 부분도 그 굉장히 사실 지금 가보면 스마트 제조라는 게 현장을 실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을 제가 보니까 3년 만에 매출이 2배가 된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어렵게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잡은 건 스마트 제조라는 건 그냥 똑똑한 공장 만들기다. 그러니까
공장 바꾸겠다고 생각하시고 청소만 해도 생산성이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을 올리는 부분에서의 여러 정책들을 좀 스마트 제조랑 묶어서 크게 네. 규모감 있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십시오. 어쨌든 뭐 바꿔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대통령님, 해양사무 차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총론도 중요한데 결국은 강론으로 실제 사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어려운 결단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일 큰 결단을 해주신 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한 3개월 지금 됐는데요. 제가 우리 직원들을 하고 같이 부산을 이전하면서 오늘 지방우대 방안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단적인 이제 사례로 처음에 간다고 발표했을 때 되게 불안해하고 반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을 두텁게 역대에 없는 전례 없는 그런 지원을 해서 저희 직원들은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요. 최근에 저희들 이제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을 후속으로 빨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노조위원장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해수부 직원만큼만 지원해주면 그 말 없이 갈게요. 뭐 너무 꿈이 야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설계를 하거나 정책을 설계를 할 때 현지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결국은 기업과 기관이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들 같이를 해야 되고요. 지금 해운 기업들을 저희들이 한 30대 기업은 모시고 가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은 아직은 좀 망설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과감한 금융 세제 지원안을 만들어서 우리 재경부 금융위 등과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운기업, HMM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 같이 부산에 가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수부 직원들은 지금 부산으로 자기 바꿔서 가겠다는 사람이 160명이 넘게 대기하고 있다는. 그건 아주 초창기 얘기고요. 네. 실제로 한 20명 정도가 1대1 교류를 했고. 네. 아니, 한국 희망자가 그렇게 많다던데. 5일 뿐이요. 바꿔서 부산으로 가고 싶다.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그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겨서 실제로는 예측했던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보니까. 있어. 그래서 농식품부를 광주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아마 이 얘기하고 나면 강원도는 관광도시니까 문체부는 강원도로 보내라 그러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 제가 해수부 옮길 때도 얘기한 거예요. 유일한 예외다. 그거는 북극 항로 개척이나 아니면 워낙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해수부만 정부 부처 중에 해수부만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부산으로 나머지는 없다. 그건 행정도시를 만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고 있는데 거기서 또 딴 데 옮기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찢어져가지고 온 나라에서 지금 국무회의하게 생겼어. 지금. 그러면 안 되고 그거는 유일한 예외였다. 다시 한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건 없어요. 추가의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 네. 정부 부처들은 모아놔야 돼요. 모아야 일 회의라도 하지요. 지금 농축신부 저 광주 갔다 어떻게 언제 올 거야 지금. 협의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네. 대통령 지방 우대 정책에 대해서 법도 있고 정책도 있는데 헌법에는 지방 우대 정책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을 이래 할 때 보면은 늘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나 취업자들이 지방 지역 인재 할당제를 하게 되면 꼭 평등 조항 가지고 헌법 소원을 들어옵니다. 네. 차제 모두의 그 헌법 전문 개정 말씀하셨는데 헌법 개정하실 때 지방 우대 조항을 확실히 헌법에 못 받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하여튼 이 아동수당 지방에 더 주자 그것도 지금 국회에서 반대해가지고 한참 묶여가지고 안 됐었죠?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지. 예, 본회의 통과돼서 이제 4월부터 예, 소급 지급. 어쨌든 그게 안 하는 걸로 지금 합의까지 됐었던 거 아니에요? 소위에서. 소위에서는 이제 1년으로 유예해서 평가하고 보자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랑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지원하자 그러면 또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자, 다시 지금 행사가 있습니다. 빨리 지나갑시다. 예. 이상으로 토의를 마치고 부처 보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성장펀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간략하게 핵심 네, 위주로 보고해 핵심만 주십시오. 하시죠.